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기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그리고 금융연합회까지 참석한 규모가 큰 가계부채 대책 발표였는데요. 이것은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들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8월 10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초특급 호재지역 8개 단지 급매를 추천드렸습니다. 아직도 이런 기회가 남아있었어요. 6억대부터 11억대까지 다양하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많이 남은 알짜 기회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가계부채 문제죠. 대한민국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자, 이번에 한국은행과 기재부에서 좀 기대를 했나 봅니다. 긴축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크게 낮아질 줄 알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6에서 103% 정도밖에 안 떨어졌네. 더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있어서 이창용 은행 총재가 요즘 계속해서 언론과의 접촉이 있을 때마다 가계부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BOK 이슈노트 보고서가 나왔죠. 현재 GDP 대비 103%인 가계부채를 장기적인 목표화해서 80%로 낮춰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7월 금통위의 주된 이슈였던 가계부채, 물가 얘기는 별로 없었고 가계부채 얘기만 주로 다뤘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금통위 당시에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창용 총재뿐만 아니라 모든 금통위원이 가계부채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했다고 계속 지적을 했어요. 자, 근데 그 전에 나왔던 경제지표가 뭐가 있냐? 바로 은행권의 가계대출이었거든요. 자, 보시면은 5월 달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4.2조 원이었어요. 전분기 대비. 근데 6월 달에 5.8조 원이었습니다. 자, 4.2조에서 5.8조로 증가하니까 7월 금통위에서 가계부채로 도배가 됐었다는 거죠. 자, 이상해요. 5월 가계부채도 적지 않게 늘어났거든요. 4.2조로. 근데 왜 6월에 난리였을까요? 간단합니다. GDP 증가율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자, 어제 발표된 7월 가계부채 통계 굉장히 중요한 지표겠죠. 자, 7월 가계부채 통계에 은행권에서 6조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 말 잔액 기준으로 1068조 원이 발표가 됐어요. 주택담보대출은 6조 원이 증가했고요. 기타 대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마이너스 0.01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 6월 달에 5.8조가 증가해서 금통위가 난리가 났는데 7월 달에 전월 대비 6조 원이 증가했네. 6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 7월 가계부채 증가 내역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주택담보대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세대출은 0.2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여러분들 중도금 대출이나 이주비 대출 받을 때 받는 집단대출도 0.1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일반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3.9조 원 증가했고요. 정책 모기지,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거는 2.4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6월달과 가계부채 증가의 내용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은 기타 대출 상환이 감소한 거예요. 신용대출 상환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가계부채 증가세가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내용보다도 일단 가계부채 총액이 한국 GDP 성장률보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자, 그럼 가계부채가 위험한 속도로 증가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바로 기준금리부터 올릴까요? 이창용 총재가 이와 관련돼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통화정책 카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전에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대출 규제를 포함한 거시건정성 정책을 먼저 꺼내들고 그것도 안 되면서 가계부채가 컨트롤이 안 되면 그때 통화정책 금리 카드를 꺼내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가계부채 통계가 나온 다음 날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열렸어요. 어디가 참석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모두 모였습니다. 자, 그래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란 이름으로 발표가 나왔어요. 자, 먼저 이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는요, 가계부채 증가 흐름 추세가 포착됐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꽤 강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 3가지를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담대가 왜 늘어났는지 체크하겠다. 자, 왜 주담대가 늘어났을까? 대출 한도가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면은 한도가 왜 늘어났을까? 요즘에 은행권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출시를 잇따라 했거든요. 자, 이렇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게 되면 당연히 대출 한도는 늘어나지만 이자 부담도 껑충 뛰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것을 출시하게 되면 누구한테 유리하다? 현재 소득이 적은 DSR 한도가 부족해서 대출을 못 받는 사람이 이것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겠네? 그럼 이번에 가계부채가 증가한 게 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영향인지 한번 보겠다는 내용이고, 한마디로 다른 은행들은 이거 출시하지 마라, 이런 암묵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굉장히 메인인데, 인터넷 은행의 비대면 소득 심사 과정을 체크한다고 해요. 자, 최근에 인터넷 은행 간 이제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가 주택담보대출 좀 경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얘네들이 심사를 할 때 어떤 심사를 한다? 비대면으로 알아서 알고리즘으로 이제 그 대출 금리하고 한도가 측정이 돼요. 이 알고리즘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금리와 부동산 시장이 따로 노는 이유, 자,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국내 시장금리도 많이 올라갔어요. 자, 원래 시장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도 좀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최근에 주택담보대출금리나 아니면 신용대출금리들이 많이 치솟으면서 이게 대출 차주들이 좀 부담을 느꼈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집 사고 대출 받고 하더라고요. 2가지 이유가 체크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특례보금자리로 고정금리, 얘가 금리 상단을 정해버린 거예요. 또 하나가 바로 인터넷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인데, 이 인터넷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상금리가 보면 대단해요. 혼합금리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금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 마이너스를 붙이다 보니까 3.5% 기준금리에 3% 후반에 주택담보대출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정부가 인터넷 은행에 무리한 대출 경쟁이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와 한도에 대해서 살펴볼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2번째는요, 정책모기지 공급 추이를 보며 속도 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일반 개별 주택담보대출이 3.9조 원인데 정책모기지가 2.4조 원,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발표문에서 어떻게 나왔다? 정책모기지 공급 추이를 모아가며 하반기 공급 속도가 과도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료원에 출시된 금년 초에 비해 시중 대출 금리 등의 급격한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는 반면 가계부채 확대 우려는 높아졌다. 그래서 당초 예상에 비해 빠르게 공급이 이루어지는 만큼 8월의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이후 공급 추이와 MBS 조달금리 여건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공급 속도 조절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더 올라가거나 또는 한도가 줄어들거나 또는 무엇인가 이런 공급 규모를 줄이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이번에 금리 올린 거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하네요. 자, 3번째는요, 가계부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가지가 강조됐어요. 첫 번째, 고정금리 대출 상품 목표 비중 도입. 그래서 지금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가 많이 보편화됐거든요. 그래서 2년 고정금리로 요즘 3%대 받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식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많이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2번째는 분할 상환 대출 비중 확대 추진. 이거는 BOK 이슈노트에서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왔었는데 정부가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플랜이 나왔다고 하네요. 자, 특히 이번에 가계부채 긴급점검에서 나온 2가지 카드를 좀 유의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속도 조절. 얘가 금리 상단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이것도 많은 체증식을 통해서 좀 과감하게 야수의 심장을 가진 차주들이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얘가 진짜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고 끝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특례보금자리론 당장 없어진다 해도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거든요. 왜냐면 인터넷 은행이 워낙 저렴한 대출 금리를 도입했기 때문에. 근데 얘네도 같이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례보금자리론과 인터넷 은행, 실소자 중심의 시장에서 자금줄 역할을 하는 2가지에 대해서
점검에 들어갔네. 여기서 무엇인가 액션이 실제로 현실화가 된다면 이거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8월 11일 날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 0.25%포인트 올라가는 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경고 차원의 발표예요. 그냥 점검 등을 통해서 과도한 대출이 진행되는 것을 막고 추이를 더 체크해보고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보도자료에서도요, 현재 가계부채 확대가 당장 금융 안정 등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나 증가세가 확대 지속될 경우 거시경제, 금융 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가계부채 관련해서 좀 대책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계부채 대책 억제 결국에는 LTV까지 건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저희가 제일 먼저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은요, 한도 축소와 금리 상승 가능성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점검에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든 액션이 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매매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카카오뱅크를 제일 먼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특례보금자리론, K뱅크, 그 다음에 공인중개업소에서 소개해주는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이 네 가지를 좀 동시에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장 유리한 방향을 정하시는 걸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부가 점검해 나가면 좀 대출 태도가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차주 입장에선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긴급 점검에 나섰다는 것, 현재 자금줄 역할을 하는 특례보금자리론과 인터넷 뱅킹에 대해서 점검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소식이 나오면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